멘토라 수학 뒤집어서 보면 새로운 수학이 열립니다. 도전하겠습니다.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102쪽 레벨 3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 A집합을 해석하는데 사인 2분의 파이 x를 그냥 s로 치환해도 괜찮지. 넘겨서 계산하면 2s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겠네. 인수분해 가능하지. 어떻게 돼요? 2s 마이너스 1 그리고 s 플러스 1 해주면 좌변 같아지죠. 함수를 그려.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 마이너스 1과 2분의 1에서 만나는 사인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사인 값은 마이너스 1 초가 2분의 1 미만이면 A집합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보세요. 어떤 원소가 A집합의 원소면 fx는 2를 취하고 원소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을 취한다고 했거든. 그렇네. 그럼 자연수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보세요. x자리 1을 대입해 보세요. 자, 지금 이 녀석은 s라고 취한했지만 s는 이거예요. 사인 2분의 파이 x야. 그럼 이걸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가 되겠네. 이 녀석은 1이네. 맞죠? 1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래서 규칙은 마이너스를 따라가지. 그 말은 f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x자리 2를 대입해봐. 그러면 사인 x자리 2를 대입하면 사인 파이가 나오네. 사인 파이는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왜? 0이니까 들어가잖아. 그래서 f2는 얼마다? f2는 원소가 들어가 있지. 맞잖아요? 오케이. 2라는 원소는 들어가 있잖아. 여기 A집합에. 그래서 들어가니까 위의 규칙을 써서 f2는 2가 되는 거지. 한 번 더. x를 3을 대입해 보세요. 사인 2분의 3파이네. 사인 2분의 3파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건 이 빨간색 원소에 들어가지 않네.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위의 규칙을 따라가지. 원소가 들어가 있자. 들어가지 않잖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밑에 규칙이다. 맞죠? 그래서 F3은 얼마다? 마이너스 1. 규칙 나오지? 짝콜일 때는 달라지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X자리에 4를 대입하면 사인 2파인데 사인 2파이는 0이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규칙은 F4는 2라는 거지. 아하, 이거네. 자, 주기성을 가지고 있죠. 짝kur일 때 규칙 알겠지? 자, 그러면 좌변 한번 볼까요? 좌변부터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나열을 조금 해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K자리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F1이니까 바로 계산한다. 마이너스 1이죠. 2 곱하기 2 그리고 3 곱하기 마이너스 1 4 곱하기 2 5 곱하기 마이너스 1 어떤 규칙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면 6 곱하기 좀 더 적으면 2 7 곱하기 마이너스 1 계속 적어낼 수 있어. n번장까지. 아직 좌변은 몰라요. 근데 우변은 고정이에요. 자, 모든 항이 4 포함되어 있으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F4 2 곱하기 F8 어때요? 3 곱하기 F 얼마야? 3을 대입하면 12 쭉 해서 10 곱하기 F40이네. 그런데 짝수 번째일 때 F 시리즈들은요 전부 2였잖아. 이런 거 전부 다 2잖아요. 2를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4 곱 2 중괄호 1 더하기 2부터 10까지네. 이거 55잖아. 55의 8배는 얼마예요? 440. 일정하네. 그래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은 걸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아니, 우변이 더 크거나 같은 걸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자, 규칙을 다시 한번 볼 거야. 그리고 좌변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4 마이너스 3 더하기 8 마이너스 3 더하기 12 마이너스 7이잖아. 이렇게 본다면 앞에 제일 처음 하고 생략하고 두 번째부터 두 개씩 묶어내면 어떨래? 괜찮나?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얘는 1이고요. 얘는 3이잖아. 이렇게 쓰면 어때? 마이너스 1 더하기 따로 1 더하기 5 3이죠. 3 더하기 5 쭉쭉쭉 더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홀수의 합은 우리 계산한 거 기억나지? 이거 바로 써먹습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부터 이거 기억나나? 홀수의 합. 그래서 2n-1까지 합은 n 제곱인 거 기억나지? 자, 이건 두 개씩 한 묶음이었다. 맞죠? 두 개씩 한 묶음입니다. 아, 1이라고 쓰지만 이건 두 개가 뭉쳐서 3, 5 묶였다. 그지? 근데 440에 근사치하게끔 찾아내 볼 거예요. 440에 놓으려면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20 자, 모든 항수가 뭘 제곱해서 440과 비슷하게 가려면 21의 제곱이 얼마예요? 440인가? 맞지? 441인가? 가면 좌변보다 우변 1 빼주는 게 딱 맞겠네. 딱 같아지네. 뭔 소리냐면 이 녀석이 항 번호가 지금 20, 그러니까 1부터 21까지 합은 21의 제곱이거든. 근데 21이 되려면 그래서 n 값은 2n-1이 21이 되려면 2n은 22가 돼야 되니까 n은 11인가요? 아니죠. 여기 21이 아니고 여기 n자리 21이 더, 아이고 바보다. n자리 21이 들어가야 되잖아. 전체가 21이 아니라. 아하, 나 참. 그래서 2 곱하기 21 빼기 1.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41이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41까지면 어때? 이 전체가 41이면 1부터 맞죠? 홀수 41까지 합은 여기에 있는 n자리 지금 2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 21이 제곱이 되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족하는 n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n은 얼마면 돼? 자, 여기 마지막 번째가 여기 헷갈려. 41이면 어때요? 맞죠? 이 녀석 그럼 합은 1부터 41까지 합은 얼마다? 21의 제곱 441이 나오잖아. 거기다가 앞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까지 따라와야 돼요. 어이구 좀 헷갈린다 너도. 그렇지. 하면 딱 정확히 얼마예요? 440이 되거든. 딱 같아지잖아. 여기서 더 늘어나 버리면 항수가 더 늘어나면 어때? 우변이 더 좌변이 더 커버리거든. 최대값이라는 것은 맞죠? 이 m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 최대 m 값은 얼마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두 개씩이다, 그지? 이건 두 개씩의 합이잖아. 이 전체 그러면 얼마예요? 이 스몰 m 값은 그러면 43이 나오겠지. 왜요? 이건 두 개씩이잖아, 두 개씩. 두 개씩이 21번 나오지. 그럼 42개가 나오잖아. 항수만 따지면 한 개 더 있잖아. 그래서 1 더하기 42에서 그래서 43개까지 나와야 돼. 그래 항수가 딱 세팅이 딱 맞지. 이해가 되지? 이게 딱 되는 거라고요. 그렇네.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은 구했고요. 이거 맥스인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을 또 캡틴 m이랬네. 캡틴 m은 뭐야? 43. 뭐 똑같네? 맞지? 43에 넣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준식은 캡틴 m 43 더하기 시그마 k1부터 43까지 k 자리에 k가 뭐예요? 그래 k다 그지? k 곱하기 fk인데 이거 계산한 게 뭐예요? 초록색 값이잖아. 440이지. 그래서 43 더하기 440 계산하면 얼마예요? 483이 되죠.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103쪽. 자, 2022학년도 대수능 9월의 학평 문제입니다. 자, 2년 전 문제인데 좋은 문제. 이걸 함수로 바꿀 거야. 그 다음 번장이니까 그냥 y는 관계없지? 일반 a는 그냥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볼 거야. 두 번째 건 2x로 보고 세 번째 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해석할 거야. 그래서 x 범위는 x 다 바꾼 거야. 첫 번째 건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일 때는 이런 직선이 되거든. 자,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초록색으로 색칠을 한다면 기울기 마이너스 2 y좌편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네, 되시죠? 아,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 두 번째 함수는 x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일 때는 y = 2x거든.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보라색, 퍼플색 모양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맞나요? 오케이. 이거 메워주고 얘도 메워주거든. 자, 세 번째. 좀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x 범위는 2분의 1초가 1 이하일 때 그려지지. 그래서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려 있지만 보라색에 메웠고요. 이거 메워주면 되지. 자, 그러면 자, 요거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이걸 만족하는 값은 자, y랑 x,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이, 요걸 써도 괜찮아? 그럼 첫 번째 줄 성립하는가 볼까?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랑 연립해봐봐.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되니까 a5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이 범위 안 들어가지. 무슨? 그럼 두 번째, 이 두 번째 줄 성립하는가 볼까? 여섯 번째 항은 2a5가 돼야 되는데 이거 대입해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3a5가 0이 돼야 되는데 a5는 0이 성립하지. yes, 맞는 거야. 위에 건 안 되는 거고. 하나 더 밑에 것도 내볼까? 만약 밑에 게 되면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a5 더하기 2니까 기억에 대입해보세요. 바로 대입합니다. 연립하면 마이너스 a5 더하기 2가 0이 돼야 되는데 a5는 2가 되는 건 모순이죠. 그래서 a5는 0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느낌으로 풀면 돼요. 어렵잖아요. a5가 0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럼 a4도 똑같은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맞지? 그럼 어떤 경우가 나와요? 0이 나올 수 있지, 그지? 또는 그렇지, 잘 보세요. 1일 수 있지. 맞나요? 똑같이 풀면 되잖아. 해줄까? 잘 되겠죠? 만족하는 건 1밖에 없어요. 다음 A3도 마찬가지야. 자, 3 경우도 봐. A4가 0이면 A3도 0이 되거나 또는 1이 될 수 있지. 근데 A4가 1이면 뭐가 될 수 있어? 사실 그래프 위에 답이 다 있어요. 다시 보세요. A4가 1이라는 건 여기 1이면 그 세 번째 항은 반드시 얼마가 될 수 있다? 2분의 1일 수 있지. 여기 2분의 1이 여기 적는 거야. 1일 때는 2분의 1일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A2는 0이 나오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또 똑같이 1이 나올 수 있잖아. 0일 때 1일 수 있거든. 그럼 1일 때는 2분의 1일 수 있지. 그런데 2분의 1이면 자, y = 2분의 1은 요쯤 있네. 맞아요. 2분의 1일 때는 어디? 4분의 1이랑 그렇지. 4분의 3일 수 있거든. 이걸 함수로 안 풀고 셈처럼 여기 아까 요 패턴 있잖아. 요 패턴을 올려서 풀어도 괜찮다고. 2분의 1 때는 얼마? 4분의 1이거나 그렇지. 4분의 3이 두 가지 나오거든. 이제 마지막 A1을 생각하시면 돼요. 0일 때는 역시 1이 나와야 되지. 1일 때는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일 때는 자, 두 개 쪼개지지. 4분의 1이거나 4분의 3이면 되고 4분의 3이면 자, 표시하기 다시 할게요. 4분의 3이면 다시 절반이잖아. 이렇게 이거 4분의 1 y 4분의 1 4분의 3은 그 위에고 맞지? 4분의 1이면 뭐가 나와요? 요쯤 8분의 1 나오지. 맞나요? 이 두 개 쪼개지는 거야. 8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8분의 7인가요? 옳지. 8분의 7일 수 있죠. 맞지? 자, 그 다음 4분의 3일 때는 또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특징이 있어요.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만족하는 건 알겠지? 만족하거든. 이 정도 나오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만족하는 요쯤 스타1 값이라 할 거고요. 요쯤 계산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보여. 이건 스타1 값이 나오고 스타2가 나오지. 근데 어차피 스타1 더하기 스타2는 얼마예요? 1이죠. 축방정식 2분의 1 기준은 대칭이거든. 스타1 더하기 스타2의 합의 절반이
2분의 1. 그래서 스타 1 더하기 스타 2는 1. 이것도 알면 역시 1이잖아. 1이네. 아, 이런 규칙이 나오지. 어차피 1이잖아 이거. 합은 될 수는 어차피 A1의 합이거든. 맞죠? 그 합을 계산하면 썸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다 안 적습니다. 이거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정도만 써줄게요. 답은 2분의 9.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5쪽입니다. 수2. 자, 다음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면 마이너스 1 우극한이잖아. 따라 내려가지. 그죠? 이 준식은 처음 거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의 극한, 2에 대한 좌극한은 왼쪽에서 하고 오니까 요 직선 따라 내려와야 되지. 그래서 0 플러스 두 개를 더하면 1 플러스. 답은 4번. 2024년 수능 특강 수2 페이지 5쪽 함수의 극한 유제 1번입니다. 간단하죠?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해야 되니까 바로다가 1 대입하면 3 더하기 a제곱과 4a가 같으면 되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a1, a2의 합이거든. 그래서 4번 근과 계수의 관계. 답은 4. 2024년 수2 수능 특강입니다. 페이지 5쪽 유제 2번. 이 녀석은 1 플러스에 대한 극한을 물었지. 그죠? 1보다 오른쪽에 다가올 때 극한은 상수함수 따라가니까 처음 거는 2 일정할 거고요. 2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다가올 때도 역시 상수 2가 되는 거죠. 응? 왜요? 아, 틀렸네. 아, 틀릴 뻔했다. 지금 마이너스 x네요. 쏘리.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적는다면, 풀을 적는다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에 대한 우극한을 묻는 거지. 맞죠? 마이너스 2 우극하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거잖아. 그럼 따라 내려가겠네. 그래서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 녀석의 극한은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겠네. 자, 0으로 가는데 극한인데 절대값 씌워놨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접어 올려서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치? 0 근처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그래프를 본다면 1이죠. 엄밀히 따지면 1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다 더하면 쓱쓱 없어지고 제일 처음에 2만 남는다. 그냥 부호없지 그냥 상수 2입니다.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7쪽 예제 2번 문제입니다. 자, 처음 조건 천천히 한번 볼게요. 기억 조건. 이 녀석은 수렴하잖아. 그런데 fx의 극한은 발산하면 4가 나올 수 있을까? 없지. 이 말 이해되나? 이걸 어렵게 식으로 나타내려면 이걸 지환해가지고 fx를 뭐 새로운 함수 h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도 괜찮은데 이 정도는 직독직히 하셔야 됩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앞쪽 극한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굳이 정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x 플러스 3에 대한 극한은 얼마예요? 이 마이너스 1 가니까 이건 1이잖아. 1이므로 초록색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극한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4이어야 되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 후에 니은 조건 한번 보세요. 자, 분모의 극한 값은 알잖아. 이 녀석 극한은 이제 4를 알았지. 4로 가는데 우변 작함수선을 대면 4분의 6이잖아.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얼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분자 gx에 하는 극한은 6이 될 수밖에 없잖아. 얘도 굳이 뭐 증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바로 이 정도는 바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0으로 간다면 분모가 0으로 갔다. 그러면 0으로 가는데 극한이 존재하잖아. 이게 발산이다. 그럼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자마자 나타나야 돼요. 보자마자. 이제 그러면 준식이 좀 달라지죠. 바로 수렴하니까 분배 가능하지. gx는 파란색 6이니까 제곱하면 36. 5곱 초록색이니까 4 더하기 이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36분의 18
답은 2분의 1.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7쪽 함수의 극한 단원 유제 3번. 자, 이거 함부로 분배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꼬아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기억적으로 단순화시키면 2f 더하기 g에 대한 극한은 7입니다. 물론 이제 3으로 갖다 친다면 또 둘이 똑같아서 하는 소리야. 니은도 문장 구조를 단순화시키겠습니다. f-g의 극한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우리 극한의 기본 성질은 수렴할 때 두 개를 더하고 빼도 관계없잖아. 두 개를 쳐면 더할 거예요. 그럼 3f에 대한 극한은 6이 될 것이고 f에 대한 극한은 2가 되죠. 물론 x는 3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두 개를 빼도 관계없지. 곱해도 관계없거든. 이번엔 어때? 한번 빼볼까? 괜찮지? 오케이, 빼면 뭐가 나와요? 잠깐만, 그냥 빼면 안 된다, 그지? 잠깐만요. 이 녀석을 그냥 가지마. 그냥 여기 있을게. 이게 2로 가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쓸게요. 2로 수렴하잖아. 그러면 지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3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할게요. 원래는 2 곱하고 뺄랬는데 그냥 하자. 괜찮지? 그러면 이거 수렴하니까 분배 가능하잖아. 그래서 2 곱하기 3, 답은 6.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7쪽 함수의 극한 단원 유제 4번. 자, 주어진 첫 번째 조건에서 이 녀석은 수렴하잖아. 2로 수렴하잖아. 그런데 그럼 이 녀석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3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극한의 가장 기본 성질이니까 뭐 굳이 증명 안 하고 바로 쓰겠습니다. 3으로 갈 수밖에 없지. 두 번째 조건 한번 볼까요? 리미트의 뒤쪽의 항의 극한은 얼마예요? 1로 가잖아. 적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앞쪽의 극한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역시 그것이. 그래서 x분의 gx의 극한은 얼마다? 이 녀석이 1이니까 이 녀석은 2로 갈 수밖에 없지. 오케이, 됐네? 그런데 이 기흥 이응을 찬찬히 한번 보세요. 이 둘을 어떻게 하면 혹시 이거를 이거 연관된 거 계산할 수 있는, 정확히 요만큼이겠죠. 이 둘을 수렴할 때는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하는 수로 나눠 관계없는데 심심한데 곱해볼까? 좌변은 두 번, 세 번 안 쓴다? 파란색, 빨간색 곱하면 x 약분되니까 fx 곱 gx의 극한에 남을 것이고, 이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잖아. 이 녀석은 3으로 수렴하네. 그럼 3 곱 3. 이 녀석은 빨간색 기억이잖아. 빼기 3 곱하기 6이구나. 3 곱, 자, 이 녀석 이전 6이다, 그죠? 3 곱 6 빼기 이 녀석은 빨간색 극한이니까 3이 있네. 답은 15.